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공수처를 공수처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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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체포거래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은 다녀오셨는데 오늘 나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이거는 출범하지 말아야 됐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상황 설명과 그리고 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다.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는? 제가 2019년 원내대표를 할 때 예. 투쟁했었던 핵심 내용이 공수처 설치 반대였습니다. 예. 공수처는 옥상옥의 기구로서 수사 권한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 예상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내란몰이 선동에 정말 가장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영장을 말이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요. 예. 그때 공수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중앙지법과 동부지방법원에 합쳐서 16건의 이 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것이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사실상 중앙지법이 넌지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뭐냐? 수사권에 대해서 이 조정해라. 그리고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예상되니 그 조정을 하고 나면 그러니 기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해라. 조정을 하고 다시 청구될 것이 예상된다. 결국 공수처가 청구 못할 거라는 거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지법의 해서는 또 기각될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을 갔는데요. 제가 수사하는 거 저도 뭐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전 법원 출신이지만 많이 봤지만 아니 영장을 여기 가서 청구하고 저쪽 법원에 가서 청구하는 수사하는 거는 아마 전 듣다 처음입니다. 이게 나온 게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됐는데 기각됐다는 거 공수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영장을 계속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되지 왜 서부주로 바꾸는 이걸 좀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중앙지법에서 시작했으면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관련된 뭐 사람들 전부 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한다. 그런데 또 이것도 역시 특정 연구에 우리법 연구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법원에 150명도 안 되는 이 우리법 연구에 사법부에 얼마 안 되는 이 우리법 연구에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다 맡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도 4명이 있죠.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그렇죠.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헌법과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식으로 네 편 내 편으로 법이 기준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으로 편의 기준이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항의 방문한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왜 영장을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서 청구했느냐 밝혀라. 2번째 그러면 이 공수처가 왜 그동안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국회에다 거짓말을 했느냐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 이 2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저는 오늘 민주당이요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공수처는 늘 이게 원래 이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뭐 예. 3년 임기 뭐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예. 아예 영구한 자리를 주는 걸로 공수처의 그렇죠. 뭐 이제 예산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을 뭐 늘리고 강화하는 이런 법 아닙니까? 법안을 줬어요.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수처의 체포와 오. 일종의 거래 아닌가. 이거 보은, 체포 거래 뭐 이런 생각이 나서 도대체 이런 부분도 좀 공수처가 명확하게 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리 드리면 나경원 의원께서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 법원 쇼핑한 거 아니냐. 요번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거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계속 논란처럼 남아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된 공수처 조직을 강화한 법안 발의가 됐는데 이건 지금 뭡니까 이 시점에? 요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집권 여당의 예. 지도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아까 근데 그거 같은 아니, 말씀이네요. 공수처장은 복수의 후보를 그렇습니까? 대통령께 추천을 드렸고 예. 복수의 후보자 중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임명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임명권자면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복수의 후보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마치 야당과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 야당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법원 쇼핑, 판사 쇼핑을 했다. 예. 뭐 그러니까 법원을 이런 좀 선택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그런데 법에 공수처법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만 한다라고만 딱 한 군데로만 돼 있으면 이건 공수처가 할 말 없이 이것은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지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사상 참작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라든지 또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외 관할지를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 2번, 한 번 청구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발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구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영장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때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분이 한 게 아닙니다. 3분이 한 거예요. 3분이 각기 다른 사건을 다른 건을 전부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예. 아니 민주당이 야당이 서부지방법원이라고 하는 그 법원을 그리고 판사를 어떻게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이 사법부를 정치권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정 안 돼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맡겼을 때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사법부의 권위가 보상돼야 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는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내사, 수사, 기소, 예. 공소유지, 영장,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을 검사 한 명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을 올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국민들께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이러한 모습들을 인원 충원이라든지 예산 확충을 통해서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법안이 제출이 됐다고 보고 있고 저는 검찰의 권한을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서 그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과에서 주로 제가 시간 벌써 뭐 한 40분 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분 여시 요거에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시간 좀 드릴게요. 한 1분 한 30초씩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못하셨죠. 인사를 잘못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 또한 역시 우리법 연구에 2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이제 2명만 확인했는데 3분이 관여했는지는 저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은 모두 또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었고 서부지방법원장께서는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결국 그들끼리의 리그였습니다.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웬만하면 법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도 저는 이러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좀 더 마지막으로 더 호소하고 그들이 진짜 이제 초심으로 판사가 됐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뭐 이제 거의 마무리 과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과정인데 그 공수처가 그 몇 년 동안요 아무 일을 안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건건이 공수처 하면은 다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한 건을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법과 이렇게 했는데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다. 강화가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 이번에 공수처만 없었으면 오히려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규탄하고 항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경찰이 했었어야 만든 거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뭘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도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했으면요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지금 아까 뭐 총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시지만 뭐 저희가 실탄 안 가져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헌법과 법의 절차를 위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인사가 잘못됐으니까 편을 드는 특정 세력의 윤석열 수사차가 대통령께서 됐습니다. 공수처장을 잘못 임명했기 때문에 잘못 임명된 그 공수처장이 특정 세력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를 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인데 글쎄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사회적으로 중재 조정해가지고 결국 안 되면 사법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갈등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이 사법부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 신뢰는 정치권이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 판단, 정치적 결과의 유불리 때문에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그 부분 말씀하실 때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나 질문을 던진 셈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안 수사는 경찰이 했어야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애초부터 경찰이 했어야 된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내란죄는 경찰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다투는 사건은 또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첩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권을 놓고서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태가 종식이 된다면 조금 미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수처가 부족하면 잘못한 게 있다면 해체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내사, 수사,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한 손에 틀어지고 앉아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적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말씀 반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공수처 관할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는 또 법적인 쟁점이 예, 굉장히 예. 많은데요. 저는 지금같이 사법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그를 위해서도 이번 계기로 좀 더 정상화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이 굉장히 주목되는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일. 그걸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고 공방이 일었던 내용 두 분 여야 의원 모시고 그 내용 좀 깊숙하게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